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이런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부르면 나오죠. 강제구인 불가피하고 오히려 선례 남겨야 된다. 죽은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들어오는데 장제원이 나한테 얘기한 거다. 직접적으로 윤석열이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정말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는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수 있죠. 또 어이없는 거 있습니다. 김건희 구약성서 다음에 온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근데 전 이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할까? 아마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권력을 좌지우지했었고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갑자기 되다 보니 약간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망상에 빠졌던 게 아닐까. 또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법사위에서 마주쳐서 제가 진실을 가지고 이 친구를 그야말로 닥달을 하는 게 있어요. 얼굴이 정말 왜냐하면 너무 당황해하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정구승 변호사님. 윤상현이가 가가지고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뭐 내가 말하지 않았냐 뭐 계속 전화 안 했다고 그랬는데 싹 바꾸잖아요. 특검 조사 받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바꾸게 되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들이밀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화 기록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증언, 진술들이 나오면 그 앞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건 일방적으로 본인이 기자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쪽이 준비를 해갖고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딱 세팅이 된 상황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주변 증언이 충분히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8일 압색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 자료도 꽤나 많이 확보됐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통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작년 말에 윤상현 의원이 그 핸드폰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자료가 다리 발목을 또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메모를 만들거나 변호인이랑 상의를 하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객관적 자료로서 제시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을 이제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뭐 뻔한 거짓말 다 아는데 증거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털어놓기도 하지만 만약에 거짓말 계속하면 인상한번 딱 쓰면 바로 구속 아닙니까? 그 요건에 있죠.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이제 진술 오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의원분도 지금 현직 의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인이나 관계자들의 증언을 이제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이게 말을 계속 바꿔왔던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추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는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수 있죠. 윤상현이 특검 조사 받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듣고 나서 얘기하죠. 한번 들어봅시다.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녹취에서 언급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알게 될 거예요. 하여튼 성실하게 또 제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알려줄 거예요. 저자는 참 생긴 것도 그렇죠. 근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참 웃음이 나왔던 게 김진애 의원님 성실하고 진실되게라고 그래서 참 저렇게 안 맞는 말도 있을 수 있구나. 성실, 진실과 윤상현. 정말. 그러니까 말을 정말 말을 못. 그러니까 말할 게 없으니까 정말 주워 삼킨다고 보는데요. 저도 지금 백운기 앵커님 말이 딱 정확한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되는 국회의원이 되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서, 이게 무서워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몇 개가 지금 있거든요. 추경호, 그 다음에 권성동. 몇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긴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납작 엎드리는 거로 보이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너 먼저 들어가. 야, 젊은 애가 좀 먼저 좀 해줘야지. 나 이래봐도 젊어 보이긴 하지만 이래봐도 나이 좀 들었어 이래가면서 아마 그게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윤상현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장제원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비겁하죠. 정말 비겁하죠. 저는 왜냐면 그게 지금 녹취록에 남아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녹취록 얘기는 정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장제원을 끌고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죽은 사람을 끌고 들어온다면 죽은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장제원이 나한테 얘기한 거다. 직접적으로 윤석열이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정말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더라고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거대 기업의 비리 이런 걸 딱 수사를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책임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그쪽에다가 이 사람이 한 겁니다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거기 안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한테 미는 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김건희한테 미는 것도 아직 안 나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캐비넷에서 니네들 자칫하면 내가 다 임의할 수 있어, 니네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공포탄을 계속해서 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장제원을 지금 물고 늘어주는 게, 기분 나빠요.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뒤에 시원한 폭포, 또 바람 부는 계곡, 나무 이런 게 보이니까 더 시원해집니다. 좋습니다. 보수영님 TV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정어리 폭포. 무더운 날씨에 폭포를 보니까 시원하네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면 더 시원할 듯. 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시원할 겁니다. 좋아요의 마법을 보여주세요. 자, 윤상현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대답했다라고 하니까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폭포가 자빠질 일입니다. 그동안에 윤상현이 했던 거짓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시리즈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번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 저는 김영선 공천 주라고 한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명확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잖아.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럼 대통령께서 거짓말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가져갔다는 말을 믿어요? 믿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이죠. 그렇지만 어떤 김영선을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잖아. 그 말은 전현 원장님. 내가 수십 번 거짓말 쳐왔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윤상현 피노키오설, 윤상현 양치기 소년이 아닌 양치는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상현이 이렇게 진술을 뒤집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겠죠. 말씀해 주셨듯이 특검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물증을 잡았을 가능성. 두 번째로 윤석열 구속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책임을 장제원, 이제 고인이 된 의원이죠. 장제원 전 의원과 윤석열에게 다 떠밀어야겠다. 나는 이런 전화는 받았지만 공관위의 이 의제를 올린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러면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잘못되면 지금 체포되거나 구속될 위기에 놓이니까 말을 바꿨다고 보는데, 참 씁쓸한데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윤상현 너마저 땡땡땡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글쎄 뭐 김건희랑 윤석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무엇보다 전 지역구의 의원 그 주민들이 참 씁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하고 윤석열하고. 윤석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은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뻔뻔할 수 있을까? 나중에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녹취 나오기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나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녹취가 딱 공강됐잖아요.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술을 하도 많이 처먹어서 그냥 막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거짓말 한 거죠.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저게 대국민 담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나올까? 근데 그 거짓말도 난 너무 신기해. 그 거짓말도 뭔가 설계가 돼 있어서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정말 눈 앞에 있는 것만 피하기 위해서 그래 마치 말이에요. 그 뭐 아이들이 뭐 혼내려고 하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숨는 것처럼 눈 앞에 것만 피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영화같이 바로 그 녹취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저런 녹취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어떤 얘기를 했었고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몇 단계를 물러야 그 플랜을 짜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고 당장을 모면하자. 지금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모조품이나 이런 얘기들도 다 그 눈앞에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복잡해지니까 사안을 잊을 것이고, 그럼 내가 뭐 수사권이든 뭘 갖고 있으니까 항상 다 무마가 되었던 그 과거의 경험에서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나. 정말 너무 뻔뻔하게 눈앞에 거를 거짓말하는데 사람들은 요즘에는 다 녹음이 있죠. 그래서 다 나와서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라도 저런 실체가 이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밝혀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뭐 정의의 사도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그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앞으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렇게 눈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걸러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손으로 코를 만진다든지 뭐 또 이렇게 뭐 귀를 만진다든지 얼굴 색이 약간 변한다든지. 근데 윤석열 저자는 얼굴 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또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자기 딴에게 싹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금방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는데 나는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한 30초 뒤에 인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놈이. 응? 이렇게 뻔뻔한 자예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녹취가 공개되기 전이니까. 그때 그 얘기도 한번 좀 들려주세요.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근데 저는 이 윤석열이 자의식, 과잉, 내가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나는 거짓말도 잘해. 혹은 이제 부부는 닮는다고 하니까 김건희 옆에서 거짓말하는 기술을 내가 습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통화 내용도 문제이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범죄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때 뭐라 그랬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이것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아마 특검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이없는 거 있습니다. 김건희 구약성서 다음에 온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근데 전 이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할까? 아마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뭐 권력을 좌지우지했었고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갑자기 되다 보니 약간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망상에 빠졌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특검 조사에서 그 과정도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요 정말 저는 정말 화가 정말 구역질이 나는 게 제가 국감에서 이 친구한테 당했어요. 국감에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국감에서 법사위에서 마주쳐서 제가 진실을 가지고 이 친구를 그야말로 닥달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총장일 때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그 위층에 30몇 층에 살다가 19층에 나중에 와서 살았잖아요. 근데 김건희만 먼저 그 자기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왜 와이프만 먼저 거기 가 있어요? 거기는 부부끼리도 악수하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런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딱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유레카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국감에서 이제 닥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정말 뭐냐면 너무 당황해하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피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이거를 자기가 정말 이걸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 저 인사청문회 할 때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라고 이러면서 피해가려고 드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번도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토악질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제일 한심했던 게 제가 그겁니다. 제가 윤석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저기 했던 게, 자기 인사청문회 했을 때, 자기 그 세무청장 이름이 뭐죠? 그 누구 형님이 있잖아. 윤대진. 윤대진이 예. 자기가 변호사 추천한 적 없다고. 근데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장 자기 추천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몇 시간 뒤에 그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공직자로 쓰면은 절대로 안 돼요. 거짓말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 검찰청장으로 저는 지명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왜 청문회에서 나중에 그렇게 거짓말에 드러났는데도 검찰청장으로 임명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 아니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그건 뭐냐면은 내가 검찰총장이고 중앙지검장이고 내가 검찰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식은죽 먹기로 저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는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 하는 게.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우리 남편이 다 뒤봐줄 거야. 이렇다고 하는 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나오라고 한 날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안 나왔는데 방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내일 다시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이자가 계속 지금 안 나오고 버티기로 들어가는데 내일 나와라. 이렇게 한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내란 특검처럼 그냥 바로 뭐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김건희 특검은 구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어느 방향으로 가든 명분을 쌓기 위해 출석 통보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동안 기다렸고 사정을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명백하게 그 버티는 거다라는 거를 명분을 쌓기 위해 통보를 하는 거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이고, 저는 구인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거 자신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특검에 있는 특별검사가 진짜 가갖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물리력을 쓴다 라는 거에 대한 아마 부담감이 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실 너무나 염원하고 원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명분을 쌓은 다음에 바로 기소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경찰이 서울구치소 교정본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어떤 길들이기 차원, 너네들 말 잘 들어,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무슨 내용일까, 혹시 윤석열 관련된 걸까 했는데 지금 확인된 걸 보면 뭐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한테 금품을 받고 일부 수용자한테 독거실을 배정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직접 윤석열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구치소에서 이런 짓들을 한 거죠. 예, 이게 드러난 거는 거래를 통해서 뭐 의료병동이나 아니면은 그 좀 독거실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했다는 취지고, 거기에 뇌물 그리고 거기에 브로커가 껴있다는 혐의인 것 같은데 당장은 특검과는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저희끼리 뭐 추정 상상의 영역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길들이기 차원, 우리가 뭐 더 갖고 있는 게 있다 아니면 더 파고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허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게 자신들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서, 저는 다른 조치를 할진 모르겠지만 물리력으로 꺼내는 거는 서울구치소가 시행할 가능성은 좀 낮다. 특검은 결과적으로는 기소를 할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좀 입법적인 해결. 왜냐하면 저희 사법체계,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이런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부르면 나오죠. 그리고 그 당연한 것들이었던 거를 이제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소일구 영양권 고친다고 하지만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그 수사 장소로 데리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게 될 건데, 그 재판도 만약 직위헌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거 사실은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리면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재판입니다. 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입법적인 해결을 통해서 신속하게 국론분열이나 이런 국력의 손실을 없앨 수 있게 좀, 이거는 입법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없이님, 조직폭력배 윤이구만. 그런데 이자가요,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된 구치소 교도관, 이자가 윤석열 개호 업무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나홀로님, 윤석열은 홍거방으로 옮겨서 잡범들한테 다구리를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림.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인치명령 따르지 않은 그런데 압박을 가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정구승 변호사님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한 번쯤은 구인을 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구승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시하고 더 명분을 쌓는 건데, 저는 이제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동안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 마음대로 쇼핑하듯이 법체계를 농락해 왔기 때문에 강제 부인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론 경찰에서도 지금 서울구치소 교정본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특검과 무관하다고 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게 좀 구치소나 이런 데서도 좀 이런 걸 국민들이 제대로 하라는 압박 신호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제구인 불가피하고 오히려 선례를 남겨야 된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이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교정본부라든가 보여줄 모습이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여론을 좀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